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냐?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고 있죠. 즉,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그 건물주는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 없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즉, 건물 소유주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있었을 때만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었다. 그런데 그 저당권 설정 이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럴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성립하지 않느냐 하면 담보로 제공할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라고 했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나대지 상태에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의 담보 가치가 훼손되겠죠. 즉,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철거가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토지에 대한 담보 가치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터잡아서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주 사계 2019 타경 4314 대지입니다. 이 지상에 현재 이와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집원 위치도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경매에 나온 토지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이게 기역 부분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죠. 2층 근린시설 140평방미터 42.35평 감정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마는가? 즉,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청했을 때 건물주는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봅시다. 이 물건의 건저당 설정은 우리 새마을금고 2018년 10월 11일 날 1억 1,400만 원을 설정했죠. 그러면 이 건물은 2018년 10월 1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2018년 10월 11일 이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18년 10월 11일 이전에 지어졌느냐 이후에 지어졌느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위성지도를 보면 되겠죠. 자, 위성지도를 한번 봅시다.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 지상에 지금 현재의 사진이죠. 2018년 사진도 있습니다. 최근 사진도 있어요. 2018년 위성사진은 이렇게 돼 있고
최근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2018년도 이후의 위성 사진이라는 겁니다. 즉 아까 저당권 설정한 날짜가 언제라 그랬죠? 2018년 10월 11일. 그리고 이 위성 사진은 2018년 10월 11일 이후의 위성 사진입니다. 건물이 없죠? 즉 이 건물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철거를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물건을 투자를 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토지의 감정 금액이 1억 4,548만 7,800원이고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1억 1,639만 원. 감정 금액을 시세로 본다면 토지의 가격이 1억 4,500 그리고 건물이 6,300입니다. 대략 해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억 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6,300여만 원 상당의 건물을 지었죠. 그렇다면 2억 넘는 돈이 투입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낙찰이 되면 이 6,300만 원짜리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건물주에게는 굉장한 피해가 오게 되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자, 이쯤 되면 건물주가 입찰에 참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주에게 팔아먹기가 쉽겠죠? 물론 건물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세를 불렀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건물주가 이 사건 건물에 애착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건 토지에 입찰을 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낙찰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철거 완료 시까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의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은 토지 감정 금액의 연 4% 정도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그랬죠. 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대체로 토지 감정 금액의 연 4% 정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4%면 560만 원 되죠? 560만 원 조금 더 드네요. 그러면 매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의 부당이득금, 즉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법정이상권 물건을 접근할 때는 일단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 완료 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건물주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형편은 되는지, 또 건물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등등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물건의 건축물은 위성사진에서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것이 확인되지만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물 대장 뒷장을 보면 여기 나오죠? 착공일자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착공을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을 한 2018년에는 이 건물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죠. 자, 2019년 7월 29일 착공을 하고,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철거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물건은 좋죠.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건물의 감정금액은 현재 6,300만 원이고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건물주는 이 사건 토지에 굉장한 애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답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입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매라는 게 높게 서는 놈이 장땡입니다. 현재 1억 1,639만 원에 최저가 언저리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든지 한 번 더 떨어지면 입찰에 참가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